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이 박주영 선수 알죠? 이 박주영 선수와 함께 고등학교 축구계를 휩쓸었던 축구 신동이 있었습니다. 이동국의 뒤를 이을 차세대 스트라이커입니다. 바로 전 국가대표 김동현 선수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네요. 부녀자들을 납치하려다가 현장에서 이 김동현 선수가 검거가 됐습니다. 승부조작으로 축구계에서 제명이 된 데다가 살 길이 막막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김동현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가요, 아무 이유 없이 용돈 쓰라면서 100만 원을 건네면서부터랍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돈은 없었던 겁니다. 오늘 19대 국회 개원하는데 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북 주사파 6명이 마침내 19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이 우려를 했는데요. 우려가 아니다. 실제 근거가 있다. 우려 정도가 아니다. 이건 우리나라 안보에 큰 구멍이 날 것이다. 내가 주사파 해봐서 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용기 있는 분입니다. 이종철 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좀 착잡하겠습니다,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 좋죠. 네. 예. 자, 왜 이 종북 주사파 6명이 국회에 입성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실체 정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방향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많은 부분 어떤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방향의 활동을 할 것으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이제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제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대남적화라는 목표겠죠. 예, 대남적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건데 어떤 이제 그 표현상 어감 때문에 이제 이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죠.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북한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해온 세력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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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월맹과 월남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있을 때요. 월남이 나중에 보니까요. 월남의 지도부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지도부, 행정부 지도부가 다 월맹에서 나중에 보니까 다 교육받은, 파견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거가 좀 연상이 갑자기 되는데요. 예. 예,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L 계열 학생운동, 우리가 NLPD 나눠서 NL은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 통일 운동, 이쪽이 좀 가까운데요. 이 NL 조직이 이제 소위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데, 예. 이 종북 주사파가 북한의 지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지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암암리에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걸 밝혀주실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이제 그동안 드러난 사실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죠. 네. 그동안 간첩단 사건도 많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네. 그는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북한의 지령을 수임하고 접수를 하고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상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들이 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증명이 되었죠, 이미. 네. 오늘부터는 이제 이석기 의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당의 핵심이 이석기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분도 몸통이 아니라 그분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 저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그 광경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저는 제가 그 NL 주사파 운동을 했지만 이 북한의 지령을 직접적으로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네. 이제 이석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 전에 이제 간첩단 이제, 일심. 예, 네. 그 1심의 사건과 그 민혁당 사건으로 이렇게 1심의 사건은 아니고요. 네. 예, 그 전에 이제 그 민혁당 사건으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이 재판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봤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대중간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회장 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어떤 그는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전위 조직, 지하당 조직에 잘 인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직의 보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대중 간부들은 언제 또 이렇게 잡혀갈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네.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훌륭하게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부는 대중 간부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네. 일부는 조직 간부로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이 내부의 핵심이죠. 그는 어떤 이제 그 배후에서 이렇게 그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네. 이제 그런 역량으로 또 성장을 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전자의 경우였죠. 네. 그래서 대중 직접- 간부, 예, 대중들을 이끌고 선동하는 간부. 예, 그 다음에 조직 간부, 배후에서 지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예, 예. 그죠. 그분의 그러니까 조직 간부가 사실은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선배고. 예,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더 있고요. 사상적으로 예, 더 철두철미한 거고. 그죠? 예,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역시 저도 이제 지침을 받죠. 대중간부로서 지침을 받는 건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 지령을 받는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수행을 하거나 네. 옆에서 목격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한 달이 그에 건너서 대한- 오는 거죠. 예, 예. 한 달이 그런- 건너서 왔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는 못 된다. 예. 예, 그런 내용이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진보의 그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대표이신 한경 대표께서 그 저술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의 기초에서 그대로 이렇게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충분히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네. 오늘 뭐 진보의 그늘 책을 다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다 사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한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우선 예를 들면 이제 민족민주혁명당 1990년대 중반에 남한 사회에서 최대 지하 조직이었던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그 중앙위원장 당을 만든 사람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도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용환 씨가 민혁당을 해체한 다음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같은 중앙위원이었는데 민혁당을 재건해서 네. 이어간 어떤 그는 이제 그 하용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북한과 어떻게 접촉했는지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접촉을 할 때 이제 언서라고 해서 어떤 네. 비밀 용지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난수표를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그는 이제 자료를 주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북한의 지령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그런 내용도 주고요. 그리고 북한의 방송을 들으면서 몇 시 몇 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나서 네. 뭐가 나온다. 그것을 지령으로 알고 이제 그것을 해석해라라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죠. 네. 그것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정기적으로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월 사회 보고를 하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이행을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본인은 대중간부 활동을 할 때, 무언가가 느낌이 북의 지령을 받고 내가 이 조직 간부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은 있었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는 이제 그 논리적 연관성이 그 다가오죠.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그는 어떤 이제 민주혁명당이라고 하는 지하당이 내려놓는 또 최고의 비밀 문건이 있습니다. 이제 네. 북한의
어떤 지령이라든지 북한의 지침을 해석해서 당원과 또는 핵심 활동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문건이 있습니다. 그런 문건을 받아서 같이 학습을 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지침으로 삼고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었죠. 네. 왜 주사파에서 이렇게 지금 뭐 주사파, 종북 주사파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이종철 전 우리 고대 총학생회장께서는 왜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전향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1996년도에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연행이 돼서 감옥에 갔고요. 네, 그때 왜 갔죠? 당시 이제 연대 사태라고 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네. 벌어졌습니다. 네. 연대 학생회장 점거 사건 얘기하는 거죠? 예, 학생 그 안에 이제 종합관, 네. 과학관 이렇게 이제 안에 건물을 점거하고 했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제가 이제 수감이 됐죠. 네, 2년 동안요. 예, 이제 2년의 이제 실형을 받고 이제 5개월 사면을 네. 받아서 이제 1998년도 3월 달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북한에서의 대규모 아사 사태, 그에 대한 소식들이 크게 이렇게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 전에는 이 한 해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이제 네.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바로 1990년대 중반에 한 해에 수백 명씩 이제 이 탈북자들 입국하는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수만 명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이제 2만 4천 명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리고 1997년에 황장엽 네. 선생이 망명을 했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망명을 한 후에야 북한의 주체 사상이 두 개가 있었구나. 네.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 사상이 김정일, 김일성에 의해서 수령 절대주의 이데올로기로 네. 변절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1997년에 앞서 말씀드린 이 남한 최대의 지하 조직이었던 민족민주혁명당을 민혁당이라고 하죠. 김영환 씨가 해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크게 영향을 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북한에서 들려온 소식, 이 탈북자들의 수기, 그것을 보면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다시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순회인 김용환 씨도 전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김용환 씨 맞죠? 예, 그렇죠. 네. 예. 전향을 다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운동할 때 이석기라는 이름, 이석기 의원이라는 이름, 김지현이라는 이름, 이런 사람들 이름, 이정이라는 이름 이렇게 못 들어봤습니까? 예, 사실 저는 이제 이석기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학번이 많이 있죠.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핵심에 있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바깥으로 잘 대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이 이렇게 알려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나중에 어떤 사건의 실체를 통해서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네. 김재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후배죠. 네.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꾼 다음에 계속 이제 그 활동을 했던 그 이석기의 어떤 그는 재건 민족민주혁명당과 이제 연계가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하고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향하셨을 때 주변에서 그 친구들은 전향 안 한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변절이다, 배신자다, 등에 칼을 꼽았다, 뭐 협박,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너 지나갈 때 등 뒤 잘 보고 가라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뭐 좀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또 몰상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런 어떤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몰입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조폭은 아니다. 저는.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위험한
한 사람들인 거죠. 아, 조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요. 네, 네. 그렇죠. 왜 그럽니까? 이제 제가 그 후배들하고 동기들하고 이제 선배들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사실 저는 제가 감옥을 나오기 전에 뭔가 바깥에서 좀 어떤 여러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직감을 했지만 나오면서도 이전에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꿀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특히 이제 이 탈북자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 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네. 이 탈북자의 수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네. 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이런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의 문제로 왔을 때 대단히 혼란스러웠고요. 제가 김정일, 김일성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는 혁명의 목표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꿔서 적화시킬 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으로 작용했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수령 독재와 공범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대학 1학년 때 많은 방황을 하고 고민을 했지만 이 광주의 희생을 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네.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의 길로 네. 서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고향이 광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경상북도. 북도인데 광주 사태를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됐다. 그리고 자기가 혁명의 선두에 쓰고, 그죠? 적화 통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김정일, 김일성을 수령으로 받들어서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섰는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건데. 그래서 저의 이제 어떤 제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저의 청춘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초심에 비춰 보면은 고통받는 민중을 보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는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 나의 청춘을 바치고 나의 어떤 일신의 알리알락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북한 동포의 고통은 사실은 그 이상의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하게 북한 동포의 입장에서 새롭게 고민을 그럼 6명 이번에 지금 종북 주사파 6명이 국회에 들어갔는데요. 이분들도 그러면 적화 통일 그다음에 혁명을 위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 혁명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북한의 그 현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했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더 이제 제가 그때 경험했을 때는 더 강성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노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 이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통합진보당의 당권파 NL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PD 쪽에서도 종북이 있습니까? 종북 주사파가 있습니까? PD 노선은 이제 노선상으로 NL 노선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역대의 간첩단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북한에서 이제 대남 사업을 할 때에 반드시 이제 NL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L이든 P든 가리지 않고 대남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경로로 여러 선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김낙중 씨가 이제 중심에 있었던 민중당 사건이었죠. 민중당은 이제 PD 계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서열 22인 이선실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공작원으로 내려와서 그 김낙중 씨를 포섭해서 PD 계열이었던 이제 민중당을 조선노동당의 이제 전위당으로 그렇게 조직할 때 대한 지침을 내렸고 그것을 이제 수행한 바가 있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NLPD의 노선상으로 본다면은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어떤 북한의 대남 공작 사업이 반드시 어떤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으로만 단순화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북한에서는 지령 내릴 때 꼭 NL만 내리는 게 아니다. 진보당이 내릴 때 PD 쪽도 분명히 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남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해서 포섭된 PD 계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규 당선자나 이석기 당선자 의원들은 종북이냐 이런 질문에 끝내 NO라는 대답을 안 합니다. 뭔가 좀 세습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반드시 객관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한 4-5개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딱 함구하니까요. 그 원칙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5가지인가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금기사항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그렇다면서 요거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도부, 북한 정권은 이제 혁명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할 이유가 없고 그들은 이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죠. 북한 지금이 이제 김정은 수령이죠 이제 그죠? 거기에 대한 비판할 얘기도 없다. 색깔론이라고 반박한다. 종북주의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벌써 논리적으로 대응 논리도 다 있고요. 5대 금기사항으로 부자 세습 주체사상 정치체제 인권 지도자 이렇게 저기 맞습니까? 지금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그는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나 할까요? 어떤 이제 자신을 갖다가 좀 숨기면서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서 이제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못하신 말,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던 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번에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 종북주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색깔론 어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게 과거의 동지들이고, 그 사람들이,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김정은 정권과 공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은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고민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도를 해줘야 되고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종북 세력이 최소한 저 김정은 정권을 돕지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충성하면서 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실체만큼은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 국면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간절히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성이 막 느껴집니다, 이게. 전향하지 않은 동지들을 향해서, 그죠? 전향하지 않은 동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있죠.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세론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던 김문수 도지사, 그 대선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측근, 차명진 의원, 그리고 이매규 의원이 낙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른팔 왼팔 다 잃어버렸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묘안이 있는 걸까요? 60초 후에 오른팔 모시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